아마 요 근래에 BMW 영상만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BMW만 조지는 거야 이제 그냥. 근데 우리가 작은 BMW만 조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큰 BMW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뭐 썩차 마루니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럭셔리 마루도 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됐다고 럭셔리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 그거 잘못된 거지. 원래 그건 정말 오해인 게 정말 오래된 물건에 진짜 럭셔리가 더 있지 않나? 옛날에 고가구들, 그지? 그런 게 훨씬 럭셔리한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새 거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지.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6년식 BMW G12 730LDX예요. 차 이름이 730LDX라니 이게 무슨 멋대가리야, 무슨 죄수번호를 붙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7을 그러면 뭐야 한번 따져보자. 7 시리즈, 그러니까 BMW에서 럭셔리 세단. 30은 배기량이 3000cc, L은 롱휠 베이스, D는 디젤, X는 사륜구동. 이름 안에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굉장히 T스러운 훌륭한 이름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관은 야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BMW스러웠네. 지금 뭐 요 다음 세대가 그러면 몇 대지인가요? 그래서 이게 몇 대지 컸고 막 이렇게 이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우리 F30의 약간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큰 위화감이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7 시리즈 치고는 너무 3 시리즈 같은 느낌도 있거든. 차별이 좀 덜 된 느낌도 있어요. 차를 보겠습니다. 차는 뭐 무지하게 커요. 자, 우리 7 시리즈의 역사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따져볼 수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7 시리즈가 있었는데 사실은 7 시리즈가 존재는 했지만은 뭐라 그러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비하면은 좀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좀 짜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BMW가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들어서 이거 한순간에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E32였나? 그래서 E32에 들어와서 메르세데스에는 없는 12기통 엔진을 얹죠. 7 시리즈에다가. 그래서 이제 약 한 방에 자기네들이 더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거 나름 성공했어요. 저 사실 제가 750i도 한 달 정도 타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232요? 232 3위하고 38하고 3위부터 있었나? 3위, 예, 3위에 있었죠. 3위. 그게 232 V12 기통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전자식 스로틀을 제일 먼저 썼지. 이미 그 시절에 전자식 스로틀이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게 다 고장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독식하던 럭셔리 세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다음에 E38, 우리나라에는 E32는 많이 안 팔렸지만은 E38이 많이 팔렸지. 그 다음에 E38은 진짜 많이 팔았지. 뭐 728도 있었고 728 많았죠. 직렬 유기통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 735, 740 그리고 750 이렇게 있었죠. BMW가 그래서 고급차 시장에 들어와서 저도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BMW 빠였기 때문에 BMW C 시리즈 엄청 좋게 봤는데 과연 지금 BMW C 시리즈 그렇게 좋은지 궁금해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요? 238이 예. 하체가 그게 그 239랑 같지 않아요 거의? 앞이 W 스트럿이죠. 네. 뒤도 그 H자 이렇게 로함 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238이 7 시리즈 거를 5 시리즈 쓴 게 아니고 예. 5 시리즈 가지고 7 만든 그런 느낌. 당연하죠.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맞죠. 예,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 때는 다 바뀐 건가요 그럼? 그 뭔지. 뒤에 크리스 뱅글 265 뭐 이런 거? 265 그렇죠. 거기서부터 W15이 된 것 같은데. 아 거기는 이제 5랑 완전 차별화해가지고. 완전 차별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조금은 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전작이 그럼 E65인가요? 아니면 F가 있지 않을까? 아 F01이 근데 F01이 생긴 게 외관이 이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 차이를. 이게 F01이 아닌 거예요. 그거 봐요. 지금 봤죠? 이건 G라고 G바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확실하게 예관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이 다음이 그 투톤으로 나오는 그거예요? 그렇죠. 서스펜션을 먼저 볼게요. BMW인데 이거는 뭐 럭셔리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WC1이에요. 자, 뭐 모든 압류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어매틱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차가 지금 적산이 얼마였죠? 17만이었나요? 16만 8천. 그렇죠. 17만 정도 됐는데 에어매틱이 이 시기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그렇잖아. 이게 고급차의 딜레마인데 동네에 있는 이제 이 아저씨들이 이거 사실 중고차 싸잖아 요새. 그래가지고 다들 막 이것만 보면 내가 이거 좀 며칠 타고 한 달 타고 되겠잖아.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정말 눈이 다 이것만 보면 다 반짝거리더라. 응? 가격 듣고는 막 더 반짝거려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 에어매틱 가격을 알려드리니까 다 반짝거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이 에어매틱이 거의 한 15만쯤 가면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동네에 계시는 그 아저씨들이 자기는 일은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쳤기에 망정이지, 여기서 잘못하면은 저기 펌프하고 그 분배기까지 교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언젠가부터 고급차의 대명사가 에어 서스펜션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만큼 수리비 1,000만 원 이상 들일 만큼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거는 네. 그 에어 스프링 망가졌을 때 일반 스프링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대충? 이거는 저기 스프링하고 댐퍼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프링 나갔다고 스프링만도 못 바꾸고 댐퍼 나갔다고 댐퍼만도 못 바꿔요. 이 모델에 그럼 일반 스프링 모델이 있긴 있는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어요. 예, 한번 찾아보시고 유럽에 있다면 그걸로 변환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뭐 유럽에만 있으면 뭐 이거 넣어야 되니까는 뭐 수리비 마찬가지로 많이 들겠네. 그렇죠. 그리고 기껏 달아놨더니 차의 가치는 뚝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원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로암은 뭐야 이거 암 위치가 다르다. 잠깐만. 텐션 BMW하고 벤츠는 텐션 스트럿이 항상 앞에서 오고 로암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게 돼 있죠. 아우디만 텐션 스트럿이 뒤로 가 있어요. 아우디를 본딴 제네시스도 뒤로 가더라고. 근데 아니 진짜 신기한 거는 근데 서스펜션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왜 독일차만 노즈 다이브가 안 일어나냔 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탈 때는 모든 차가 다 그런 줄 아는데 난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 난 독일차를 95년도 96년도부터 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상 모든 차가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며칠 전에 기승버전 투스카이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딱 밟았는데 쿨럭 하길래 그래 물리의 법칙에서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독일차는 얘는 더 무겁잖아. 근데도 노즈다이브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우연이 아닌 거죠. 다 의도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브레이크는 차급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또 얘기하지만 BMW 대단한 게 햇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마찰 면은 주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휠과 타이어는 앞이 245, 45에 19. 일부러 앞 타이어를 가능하면 좁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타이어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레이스카는 맞는 얘기인데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죠. 일반 도로에서는 앞 타이어 넓으면 노면만 많이 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길에서 뭐 레이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가? 레이스 하나? 길에서 주로 하나요? 그렇죠. 길에서 하는 것 같아. 나는 길에서 안 해요. 나는 안 하는데 그거 있더라. 길에서 레이스하던 분들이 트랙 한번 왔다 가면 이제 안 하더라고. 그죠? 트랙이 그런 곳이에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폭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여기 왔다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함을 되찾고 돌아가는 것도 인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자, 놀라운 거는 이 큰 차가 앞쪽 프레임이 지금 전부 다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알루미늄이라 그래도 우리가 공법이 다 똑같지 않죠. 사실은 자동차에 알루미늄 바디를 써도 어떤 부분은 다이캐스트, 어떤 부분은 뭐 각재, 어떤 부분은 리벳, 그 연결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은 용접, 어떤 데는 뭐 본딩, 뭐 아니면 알루미늄 판재,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디라고 다 똑같은 알루미늄 바디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 나는 사실 걱정했거든. 이렇게 큰 차가 제규 XJ가 원래 알루미늄 바디 제일 먼저 했잖아. 아닌가? 아우디가 먼저 했나? 아우디가 먼저인 것 같다. 초기형 알루미늄 바디 차들이 특정 진동에 진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불편했는데 이 차는 어떤지 내가 미리 한 달 탔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BMW가 이런 거 달았어요. 이 덜덜거리는 느낌 없애려고 지금 보강제를 막 달았는데 이거 BMW가 하니까 제네시스도 했지? 엔진은 놀랍게도 직렬 6기통 디젤이에요. 그렇지. 사실 직렬 6기통이 이런 데 쓰면 엄청 좋은 게 맞다. 왜냐하면 똑같은 6기통이라도 V6보다는 직렬 6기가 훨씬 회전 질감이 매끄럽잖아. 그러면 고급차에는 직렬 6기통 엔진 진짜 내가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레이스카에는 별로인 것 같아. 실제로 레이스카는 예전 저기 한 20년, 25년 전쯤에 DTM 카들이 다 V6만 썼잖아요. 직렬 안 쓰잖아. 심지어 BMW, 그때는 BMW DTM 안 했다. 브랜드와 상관없이 다 V6를 썼고 엔진이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헤드 폭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여기 EGR 쪽이 지금 교환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BMW가 이 불나는 차라 불자동차로 알려졌는데 이게 다 EGR 문제였는데 EGR은 지금 보증으로 처리가 돼서 다 지금 교환돼 있어요. 그래서 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뷰티 커버. 그러니까 엔진 커버를 누구는 뭐 저기 소음 커버라고도 불렀는데 뷰티 커버라고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들었지. 네, 미국 그 유튜버 네. 스카티 킬머 아저씨가 예. 뷰티 커버라고 아무 짝에 쓸모없다고. 아 나는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기 당신 때문에 내가 몇 번 봤잖아요. 근데 왜 그 아저씨 나랑 같은 말 해? 그렇죠. 그 아저씨가 나는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거든? 나 그 아저씨가 같은 말 하더라고. 맞아요. 그 아저씨는 이제 운전을 세게 안 해서 예. 엔진 이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 모르니까 말고, 못 느끼니까 그거를 네, 그지? 그거 말고 이제 차량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관련된 얘기하면은 두 분 말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 전기차에 대한 견해도 나하고 똑같았다는 네, 거. 똑같아요. 근데 난 정말 그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난 내 견해를 얘기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미국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네 이러고. 아 그분이 이걸 뷰티 커버 떼버린다 그랬어요? 네. 어. 이거 보다마자 이놈의 뷰티 커버들 다 내다 버려야 된다고. 내 차는 다 뗐어. 심지어 난 내 차 다 뗐어요. 네, 네. 우리 집에 가면은 저기 아까 말한 뷰티 커버들 우리 집에 다 있는 거 알아요? 제규, 현대, BMW 뷰티 커버가 우리 집에 많다고. 네, 저도 입에 그 말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뷰티 커버라는 말을 쓰기로 했군요. 네. 엔진 위치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앞바퀴 축 상에다가 엔진을 얹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드십이 아니라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차는 롱 휠베이스라 뒤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거 앞에 조금 무거운 거 큰 힘이 없어요. 롱 휠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휠베이스가 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엄청 길어졌죠. 자, 뒷서스펜션을 한번 볼게요. 뒷서스펜션은 사실 G바디는 이제 E바디에 쓰던 그 H로 된 중공제 알루미늄 일체형 로어암과는 결별했어. 이제는 메리텐스 벤처럼 링크 하나씩 이루어진 5링크 멀티링크로 구성이 됐어요. 당연히 뒤에도 에어매틱이에요. 근데 이제 벤츠하고 다른 점은 그거구나. 벤츠는 스프링하고 댐퍼가 분리되어 있다면 얘는 스프링하고 댐퍼가 또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코일오버 아니야? 이건 코일오버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러면 이건 단지오버. 그렇게 불러야겠다, 그지? 그렇게 돼 있고 뒤 에어스프링을 교환하려면은 아주 짜증나요. 왜냐하면은 시역 타워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뒷시트 쪽을 다 뜯어야 돼. 내 차에서 화형식을 치를 뻔했어 그날. 뒤에도 똑같이. 근데 이제 캘리퍼는 그냥 원피스톤 슬라이드 타입이고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르게 235보다는 더 커야 돼. 그렇지. 27540에 19예요. 가면서 이게 사륜구동인데 왜 뒤가 더 넓네? 예, 그러니까 절대 뒤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러면 직진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뒷모습 먼저 봅시다. 뒷모습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임팩트가 약해. 외관에서 오는 임팩트가 옛날 BMW들보다는 좀 너무 임팩트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지금 F바디하고 지금 G바디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외관에서 주는 이미지는 265, 266이 정말 컸지. 우리 정말 왜 238에서 265로 갈 때는 저기 한 세대를 따지면은 왜 구석기에서 신석기 건너뛰고 청동기 바로 간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자들이 예. 예쁜 여자분들이 뒤에서 보면은 네. UFO 같아 UFO 이렇게 쓰요. 근데 우리가 그거 나도 그래서 항상 한동안 우주선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우주선 느낌 있었죠. 그랬던 BMW가 멧돼지를 만들고 있다니. 예, 트렁크는 뭐 고급차라서 보나마나 굉장히 클 거고 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 바닥에 있어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배터리를 뒤에 넣는 게 거의 BMW가 원조였던 것 같아. 옛날 차에는 그런 차가 없었거든. 요즘은 벤츠들도 다 뒤로 넣거든요. 볼까 한번? 여기 짐 있어서 못 올리는데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안으로 안 넣고 여기다 넣었다는 거지. 이걸 보면 운동 성능만 생각하면 배터리 여기 있으면 사실 안 좋지. 아령이 되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W22 하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저기 있어. 그러면 뒷바퀴 축 안으로 넣을 수 있잖아. 사실 제일 좋지 그게. 근데 배터리 교환하는 사람은 안 좋아. 배터리 갈 때마다 머리 쑤셔받고 안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그 무거운 배터리를 앞에 있으면 정비성이 좋죠. 근데 앞에 있어도 배터리 인산철 같은 거 가벼운 걸로 쓰면 문제 없지. 근데 이거 AGM 105는 이거 거의 30kg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배터리가 작은 무게가 아니에요. 뒷좌석을 볼까요? 뒷좌석 보니까 이제 조금 고급차 느낌 난다 이제. 좋아. 근데 뒤에 의자 왜 이렇게 높아? 너무 높은데? 이 제일 낮은 거예요? 허허. 아니 여기 뒷좌석 컨트롤러 이거는 어떻게 뜯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요? 여기 가운데 버튼 앞으로 가면 누르고 이거요? 누르고 빼면 돼요. 이걸 누르고 이거 누르면 열리는데? 그 왼쪽 건가? 왼쪽 건가? 오! 어? 패드가 하나 생겼네? 그냥 야 삼성이야 진짜 진짜 야, 진짜 패드야 이거. 오호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갤럭시 S5 정도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스타일인데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딱 맞게 썼으니까 잘 썼잖아 지금. 내가 왜 맨날 얘기할 때 이거 화면으로 하면은 탈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었네 드디어.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메뉴 버튼이 최근 실행 앱 버튼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보지 않게 내가 이런 거 여기서도 또 눌러야 돼? 여기서 하여튼 앱으로 다 되네. 그죠? 저 앞에서 되는 기능이 여기 그대로 다 되네요. 이거 하면 속 쓴다 이거. 주머니 안 들어가겠지? 아 충전도 여기서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고무차니만큼 뒷창문도 뭐 여기 블라인드도 다 작동되고 저쪽 불에 돼. 저 블라인드 작동되고 메모리 시트까지도 있고 열선 기능은 아까 이쪽에 있을 거고. 멋있기도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마사지 시트. 마사지 어디 있어요? 그 여기 있어요? 네네. 좌석? 지금 키가 꺼져 있어가지고 잠겨 있어요. 여기 지금 왜 락이 돼 있죠? 사람 차별하나요? 연결을 구축하는 중이래요. 개떡 같네요. 시트 조절 지침 여기 있어요. 뭐 진짜로 다 내려놓은 거 맞네. 그리고 뒷좌석 공조기가 있고 여기 이어폰 꼽는데 여기 있네. 예, 연결 구축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화면이 또 있고 뭐야 여기는 화면 여기 또 있네? 이거는 저거랑 나는 그 생각할 때 연동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다른 거 개별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뭐 보는지 기사가 볼 필요는 없잖아. 이게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돼요? 네.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얼굴 박으면 바뀌잖아요. 왜냐면 이거 뒷좌석에서 벨트 안 매시는 분 분명히 많거든. 그다음에 앞좌석은 뭐 누가 봐도 영락 없는 그냥 BMW지. 이 은색이 더 많이 들어간 BMW라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 BMW는 너무 잘 타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계기판은 이제 화면식이고. 아 근데 100% 화면도 아니었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화면이었어. 이제 보니까 그냥 평평한 화면이 아니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오케이 여기 오디오가 있고. 여기 이것도 있다. 이거 아주 불편하더라고. 내가 운전하면서 무슨 모션을 취했다니까 볼륨이 자기 맘대로 막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혼자 다닐 때 혼자 있을 때 막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 하니까 막 지 맘대로 바뀌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고급차 치고 가죽은 좋은데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었겠지. 이거 마음대로 못 고르니까. 하지만 뭐 17만 정도 타고 나면은 이게 베이지 색깔이었으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가볼까요? 일단 가기 전에 저기 옛날 BMW 성애자 1, 2 진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BMW 성애자 우리만큼 없을걸? 거의 원조 성애자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도 2대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아직 BMW 타치를 못했어. 이게 이제 BMW가 원래 60년대인가 70년대에 그 2002 Ti로 떴잖아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 뭐야 이세타 그런 거나 만들다가 그 2002를 만들면서 이제 스포츠 세단이라는 장르로 이제 좀 성공했죠. 그러다가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작은 차거든. 그것도 우리나라에 한 대 있다 그러더라. 2002 Ti가. 예. 했는데 이제 그랬던 BMW가 자꾸 돈을 벌어가지고 점점점 큰 차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요즘 그 중간에 8시리즈가 있었지. 럭셔리 카로서는. 근데 8시리즈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죠. 20년대에 들어서. 저는 영상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최신형 BMW 8시리즈도 내가 트랙에서 타봤어요. 어떠셨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안 해요. 얘기해도 되겠다. 좋았어요. 한마디 할까? 얼티미트 드라이빙 머신.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러다 중간에 쉬어 드라이빙 머신. 쉬어 드라이빙. 요즘은 뭐라 그러지? 요즘 그 말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안 써요 이제. 그죠? 슬로건 안 써요. 쉬어 드라이빙 머신은 말 안 쓰더라고. 쇼 드라이빙 플레저.
중간에 쓰는 아, 중간에 머신이 아니고 플래저를 썼어요? 이게 내가 이거 지금 한 달은 아니지만 좀 가까이 한 달 가까이 탔잖아요. 이거 중독되더라. 디젤차. 이게 디젤차의 이 토크감이라는 게 어떤 데냐 쭉 가다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려 그러잖아요. 그럼 힘 약한 차에 딱 쓰잖아. 이거 막 이렇게 돼 이거 타니까. 시내에서 힘이 너무 좋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얘가 7 시리즈 중에 제일 작은 엔진 아닌가요? 근데 이게 유럽에는 4기통이 있죠. 에? 4기통 가솔린하고 디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바디 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만든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내가 이거 개발자면은 어이씨 차 이렇게 크게 만들자 그러면 각 부분의 강성은 어떻게 확보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죠. 왜냐하면은 회사의 운영진이나 세일즈 파트에서는 이거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해냈어요. 해서 한 20년 전 이렇게 큰 차들을 타보면은 작은 차만 못 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가격은 더 비싸고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차인데 바디가 너무 약하잖아.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큰데도 바디 강성이 확보가 됐다는 게 놀라워요. 차가 가격을 확보하려고 예. 그 i8이나 i3에 예. 카본 예. 그거의 기술을 일부 써가지고 일부 들어갔다. 그러면 카본을 보강제를 만들어서 보강을 해서. 넣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덜덜거림이 싹 사라졌구나. 바디 강성을 자꾸 어떻게 느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턱 같은 거만 탁 쳐보면 벌써 알아요. 벌써 약한 부분이 진동이 와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무게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게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무겁지 않더라고요. 그죠? 공차 중량이 1870. 가벼운 거지. 차 부피 봐서는 이거 가벼운 편이지. 그리고 100% 알루미늄 바디도 아니잖아 지금. 저거 처음에 2015년에 나왔네요. 예, 2015년에 나왔어요. 언제까지 나왔죠? 그래서? 22년까지 나왔나 봐요. 이해요. 네. G70이 22년에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근데 나는 이거 7시리 탈 때마다 이제 옛날에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아니 BMW가 옛날에 스포티한 세단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7시리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너무 애매하잖아. 3시리즈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데 7시리즈가 굳이 스포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W222이랑 비교돼 둘둘둘 후기형이랑 거의 비슷하겠네. 제가 둘둘둘은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W222보다 약간 더 뭐랄까 좀 직관적인 느낌이라 할까? 둘둘둘은 조금 노면과 단절되고 좀 떠있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더 바닥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스포티성에서는 장점이지만은 사실 럭셔리카에서는 별로 장점이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사실은 둘둘둘은 내 기준에서 너무 부드럽고 너무 떠있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거는 좀 직동적인 느낌이 있어서 어떤 BMW의 그 예전부터의 그 느낌,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해하면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저기 265, 266이 우리 너무 나쁜 평가를 받았잖아요. 덜덜거림 때문에. 이거는 그걸 싸게 해결했다는 거야. 물론 뭐 세대가 F01에서 한 번 더 바뀌었으니까. 그거 이때까지도 해결 못했으면 접어야지. 저 어제부터 네. 좀 타고 다녔잖아요. 예, 이거, 예. 조수석도 타고 예. 뒷자도 예. 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안락하면서 약간 직동의 느낌이 있어요. 네. 7 시리즈 타본 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 네. 이 뒤에는 지금 제 옆에 보니까 근 한 300kg가 무거워졌는데요. 차 무게가, 네. 멧돼지가 무거워져요? 네. 아니, 뭐야. 옛날에는 맨날 신소재로 무게 줄이자더니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는? 뭔가 뭐 전기 관련돼 가지고 또 뭔가 그렇죠. 네, 확 늘어나가지고 숏바디는 730D, 숏바디는 1755kg. 와, 엄청 가볍네. G87M2가 1755kg 아닌가요? M2가? 중요한 건 MT야. M3도 아니야. 그리고 난 이 직렬 6기통의 엔진음이, 그러니까 디젤이 왜 4기통은 좀 딸딸거리잖아. 근데, 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음은 난 아무 불만이 없어, 지금. 저 일상적으로. 처음에 예. 탔을 때 나한테 디젤인지 물어봤어요. 몰랐어요. 예, 이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거 디젤이에요? 물어봤어요, 나한테. 실내는 보통 잘 모르는데 밖에서 들어도 디젤인지 모르겠. 요즘에 가솔린 차들은 시끄러워졌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디젤 차는 조용해지고 있고. 네, 이거는 밖에서 들어도 디젤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맞죠. 그리고 뭐, 근데 딱 나가는 토크감을 보고 디젤이라 느꼈지. 근데 이 상태가 네. 저는 한 달 전에 잠깐 탔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순정 상태라면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쵸. 한 달 전에는 실망했죠. 그때는 정비하기 전에. BMW가 쇼바가 터져 있었을 때. 예. 댐퍼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댐퍼하고 에어스프링이잖아요. 네. 이쪽 두 개는 에어스프링이 나가서 교환이 된 상태였는데 이쪽은 댐퍼가 나가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걸 모르고 교환 안 했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시운전을 해보고 찾아내서 이걸 교환했죠. 그래도 이제 차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댐퍼가 좌우 중에 하나만 나가면 잘 모른다니까. 댐퍼가 좌우 중에 하나가 나가면은 스테빌로 엮어져 있으니까 작은 진동에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큰 바운드를 확 맞으면 이 차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렇게 돼요. 근데 딱히 그걸 뭐라고 짚지는 못하지. 저희가 저기 203 얼마 전에 네. 뒤에 D댐퍼 다 바꿨잖아요. 네. 한쪽만 나가 있었어요. 맞죠? 한쪽은 멀쩡한데. 근데 잘 못 느낀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계기판이 마음에 안 들어. 계기판이 차라리 그냥 아날로그 베젤이었으면은 더 멋졌을 것 같고. 그럼 최고인데. 예, 그리고 화면식으로 할 거였으면 벤츠처럼 컨트라스트를 더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 일부러 살짝 윤곽을 그라데이션을 줬거든요. 그게 불만이에요. 흐린 느낌이 들잖아. 내가 하면서 내가 백내장이었나?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자꾸. 백내장은 어떻게 된다고? 아이디어까지 가야 된다고. 강남 아이디어. 네, 강남역 사거리 아이디어까지 가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과속방지턱만큼은 월등히 좋아 이 차가. 근데 저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바퀴 크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알죠? 바퀴 직경이 크면 클수록 과속방지턱은 가소로워 보이거든? 그래서 바퀴 작은 차들이 진짜 불리한 게 저 과속방지턱이야. 이제 댐퍼가 딱 맞죠? 그죠? 잔진도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없어요. 예, 여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출렁출렁했는데. 맞아, 그때 출렁출렁했지 처음에는. 처음에 이 차 왔을 땐 진짜 출렁출렁해서 우리가 그랜저인가? 막 이랬단 말이야. 또 이제 처음에 고속도로로 올 때는 잘 예.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동해에서 예. 고속도로를 돌아오는데 아니 차가 왜 이러지? 야, 그치? 이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치? 안 돌아오는 거 같고 예. 씨. 뭐라 말할 수 없는 흘러감이 있었어. 사람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노래도 아까 우리 오디오 오전에 맞췄잖아요. 네. 아니 나 이거 내가 타고 다닐 때 난 몰랐고 그냥 탔는데 소리가 너무 번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디오가 왜 이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서라운드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걸 껐더니 잠깐 멀쩡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오디오였어? 야 그럼 나 지난 한 달간 좀 좋게 타고 다니게 해주지. 왜 그렇게 해준 거야? 노래 제대로 못 듣고 다녔잖아. 지금 와 이거 오디오가 좋다는 게 고음도 번짐이 없지만 깊이와 공간감이 다 느껴져 지금 오디오에서. 하긴 이거 지금 하만카든의 저기 금속재 알루미늄 돔 트위터잖아. 이거는 지금 한 십몇 년간 안 바꾸고 쓰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차에 더 이상 물론 더 좋은 게 있긴 있지만 차에 쓰기에 더 좋은 거는 많지 않거든. 이제 더 이상 가기 쉽지 않거든. 그렇다면 여기다가 뭐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받겠어? 여기 2열에 안마 기능이 있네요. 안마가 돼요? 근데 그 안마라는 게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거 아니에요? 그 애기들이 그냥 살짝 누르는. 그죠? 그거 다 239에도 있었어. 그래요? 39에도 운전석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요즘은 없나 보다. 운전석도 돼요? 할 수 있어요. 버튼 있어요.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그거 하면은 왜 허리가 안 아프다 그랬거든? 버튼이 네. 요 버튼 어디에 있을 거예요. 메모리 스틱 있는 그쪽. 이거는 부모님 차죠? 예. 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부모님 차인데. 이 차를 16년도에 샀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독립을 하고 가족이랑 같이 살 때가 아니니까. 이 차 조수석에 어제 타고 다녔잖아요. 네. 뭔가 좀 조수석이 홀대받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그래요? 아니 일단 그 앞에 대시보드가 조수석 쪽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다 돌아와 있고. 그리고 화면도 없고 응. 조수석 사람들이 네. 조수석에 뭐가 너무 없어. 뒷자리에는 이것도 다 있고 화면도 있고. BMW는 네. 콕핏이라고. 운전자 쪽으로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는 뭐 그것까진 좋은데 조수석도 뭔가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아. 그래요? 조수석은 이렇게 보려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화면도 돌아가 있고 누를 수 있는 것도 없고. 나 오디오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싶네.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랬잖아. 독일 차들이 차급마다 오디오가 정확히 달라진다고. 정말 좋아요. 이 정도면은 뭐 요즘은 어지간한 허접한 홈 오디오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홈 오디오라는 거는 컴플리트 세트가 없잖아. 내가 사가지고 조합을 하거든요. 그 조합이 잘 될 수가 없거든. 그 조합이 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 있는 연구원이 다 해놨잖아. 이미 똑똑한 사람이 다 맞춰놨잖아. 나 집에서 홈 오디오 세팅하는데 정말 이
요소 하나, 어떤 선 하나만 바꿔도 다 팔아버릴까 해서 다시 또 좋아졌어 이런단 말이에요. 오디오 세팅이 진짜 어렵거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고민했다가 결정한 게 뭔 줄 알아요? 저기 노트북에서 디지털 음원을 내보내는데 아시오 모드로 내보낼 거냐 와사피 모드로 내보낼 거냐 해가지고 한 몇 년을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어제 정했어. 아시오 모드야. 이제는 와사피 모드가 살짝 번져 음이. 근데 이게 사람이 구별하기 어려운 게 음이 살짝 번지면 원래 나는 음은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사실은 잔향이 늘어나거든. 그러면 때로는 살짝 음이 가늘고 잔향이 늘어나는 게 더 좋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충실도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거잖아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했는데 그 오디오 다른 세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게 어떨 때는 이게 좋게 들리고 어떨 때는 저게 좋게 들렸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세팅을 해보고 결정한 것은 아시오 모드가 맞는 것 같아요. 뭐죠? 7시를 타고 오프로드 체험을 하게 생겼어요. 어우 나쁘지 않아요 오프로드. 좋은데요? 이야. 아까 솔스티스로 여기 지났었는데 아 전지차이네. 이야. 편안하다. 솔스티스가 무슨 말이었지? 일식이었나? 네, 일식 얼식. 일식. 그러면 반대는 이제 춘분 이키녹스. 이퀴녹스. 네. 그쵸? 둘 다 그 동시대에 생산됐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춘추분을 따로 구분 안 하고 그냥 네. 이퀴녹스를 같이 불러요? 네. 그리고 솔스티스도 마찬가지로 네. 일식 월식을 따로 네. 구분 안 해요? 네. 서머 솔스티스, 응. 윈터 솔스티스. 어허. 네. 이키녹스도 그 마찬가지로 하겠죠. 그렇군요. 네. 스프링 이키녹스 하면은 춘분이 거고. 응. 근데 변속기는 이 8단 ZF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거의 18만원을 사는데 이상한 게 작동하는 게 오작동이 1도 없어. 완벽한 새 차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변속기가. 그리고 변속 로직이 운전자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뭐 차 살살 갈 때는 살살 가는 대로 조금 밟으면 조금 밟는 대로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다른 ZF 5단도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ZF 5단도 아니 내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239도 ZF 5단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감동적인 변속기였으니까. 6단도 좋았어요. 그죠? 네. 987도 987 ZF 5단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ZF 5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BMW나 포르쉐가 세팅한 변속 로직이 기가 막히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가 쓰면 변속 로직을 잘못 짜면 엉망이 되는 거고. 막 바꾸고 막. 그렇죠. 괜히 업시부터 빨리 했다가 괜히 또 다운시부터 했다 이런 식인데 BMW는 그러진 않잖아. 오르막 내리막을 기가 막히게 감지해. 그래서 내리막에서도 기어 쓸데없이 안 올리고. 그치? 오르막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옛날도 아니야. 그 보령 미션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오르막에서 지가 업시부터 하면 안 되는데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내가 악셀 좀 더 밟고 힘쓰려 그러면 막 2단씩 떨어지거든? 근데 BMW는 그러지 않아. 포르쉐는 더해. 조금 더 물고 가는, 그러니까 회전수를 물고 가는 세팅이 포르쉐가 좀 더해요. 그 포르쉐 5단 ZF도 하나도 안 불편하잖아. 안 불편해요. 예. 그 똑같이 OHP 19거든? BMW를 쓰는 거 같은 걸 쓰거든? 근데 변속 로직은 포르쉐가 더 어그레시브해. 지금은 이제 이 노멀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봅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가 딱 스티어링 휠도 적당히 무거워지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해지긴 했는데 계기판이 못생겨져서 하기가 싫어. 아니, 스포츠 모드면 계기판이 더 멋져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폭주할 때 속도 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 기아 단수하고 네. 딱 필요한 것만 딱. 이게 꼭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시뻘게 해야 되나? 그죠? 그거 좀 불만이에요. 눈이 아파서 싫으신 거예요? 아니 멋대가리가 없어서. 아, 봐봐, 이건 멋있잖아. 이게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 네, 서스펜션 세팅을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이제 딱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포츠를 바꾸었다니까 다들 잠깐만, 여기 다 스포츠카 하나씩 있는 사람들이네?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 뭐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아, 난 알게, 난 확실히 느껴요. 근데 부족하다는 얘기지. 좀 이 정도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예,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꿍 이러던 게. 네. 맞아요. 근데 스프링하고, 그러니까 댐퍼는 더 딱딱해진 게 맞거든? 근데 괜히 댐퍼가 딱딱해지니까 부드러운 부싱이 또 티가 나버려. 아까 서스가 부드러울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한쪽이 딱딱해지니까 나머지 이제는 부싱이 더 돼버리잖아. 이쪽이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그 느낌이 좀 나빠졌어. 그래서 또 잘 안 하게 돼, 이거를. 그 느낌이 싫어서. 그래서 역시 그 스포츠카에는 모든 게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부싱부, 그러니까 스프링하고 댐퍼뿐만 아니라 부싱이나 피벗 부위 강성도 다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좋은 차지.
원래는 이 길이 우리 서울 양양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인제서킷 들어오는 길이었던 거 알죠? 여기 오다 보면은 예 국도 사고 쭉 오다 보면은 그거잖아. 표지판에 막 서킷 가다 보면 사실 서킷 가면 마음이 어때? 들뜨잖아. 그럼 그 표지판에 알고 있잖아. 인제신남. 여기 써 있잖아. 인제신남. 못 봤어? 네, 봤어요. 써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갈 때 표지판이 하나 없더라고. 인제심으로. 내가 요즘도 느끼는 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MDPS가 무게감이 무거워지잖아. 그러면은 더 차분해지는 게 맞아. 컴포트를 넣으면은 이게 렉서스 같아지잖아. 근데 딱 이걸 넣으면 짱짱해졌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포르쉐 가벼운 모드야 이게. 저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요? 그 주차할 때만 어시스트 해주게. 아 그럼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딱 주차 모드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만 딱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포르쉐 저기 981 PSP 뺐잖아. 완전 짱짱해졌어 지금. 아직 안 했죠? 네, 다음에 오면 또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합시다.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왜 987 대비 우리가 제일 열세 든 게 스티어링 휠이었잖아. 이제 다 사라졌어. 똑같아 이제. 가벼운 게 옵션인데 어떡하냐. 우리는 왜 옵션을 빼냐. 감독님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세그먼트의 차량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예. 이 차가 제일 나으세요? 아니요? 왜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 왜 그런 가정을 하시는 거죠? 저에게 천하제일 시크릿가 있는데? 이럴 때 가속감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정말. 사뿐하네. 예. 그리고 엔진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 지금. 그래요. 디젤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안 나요. 이런 길에서 갈 때는 좋네. 이거 말이 되냐고 차가 잠깐 이렇게 지나가니까. 신기한 거는 이게 지금 사실 롱힐 베이스잖아. 근데 허리 부분이 약한 느낌이 없어. 그게 카본 거기가 딱 카본 통. 거기에 들어가요? 야. 야, 내가 지금까지 그 얘기 왜 둘둘공이나 둘둘하나 살 때 했잖아요. 머리가 항상 허리가 약하다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근데 내 느낌 틀리지 않았네. 근데 이건 안 그러거든 지금. 나 사실 자동차 연구원 했어야 돼. 그치? 셰시 연구원 했어야 돼. 왜냐면 이런 거를 진짜 느끼고 필요에 의해서 보강을 했어야 되거든. 그게 사람들이 들어줘야지 뭐. 내 말 안 듣,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런 소리 하면 금방 잘리지. 그러니까 독일에 나가야지 먹히지 한국에서는 안 먹혔다는 얘기죠? 네. 이건 진짜 완벽하네. 아까 제가 저기 네. 스카티 킬머 그 아저씨 예. 얘기했잖아요. 그 예. 할배니까 예. 존중해 주기도 하는데 예. 그거 하는 얘기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플러스 여기 스포츠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근데 하니까 운전을 하니까. 그분은 제가 알기로 구독자가 100만이 넘을 거래요. 진짜요? 네.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랑 한국 사람들 전혀 다르다니까요. 한국에서는 고작 3만 짜리인데. 그런 얘기 떠들면은 네. 그쵸 뭐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지 뭐. 그렇죠? 고개마루랑. 예. 근데 놀랬어요. 오래 하고 꾸준히 하고 예. 스카티 킬머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네. 근데 콘텐츠가 딱 그런 내용인데. 예. 거기는 100만이나 구독자가 되고. 예. 알아- 거기도 뭐 비싸게 편집하고 이런 것도 없고 예. 라이브도 자주 하는데 뭐 라이브가 특히 예. 비슷해요. 진짜요? 예, 라이브가 예. 구독자들한테 예. 즉석에서 질문 받고 즉석에서 답해. 그런 거예요? 예. 야, 이거 우리가 의도하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이거는.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에 거기 100만 우리는 얘랑 제기. 고갯마루 영어판을 내야 돼. 그렇네. 아니, 난 이 허리 쪽 강성 떨어지는 게 정말 기분 나쁘거든, 차 타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긴데도 지금 큰 차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 차가 딱딱 따라와 주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정말 모른다는 게, 내가 며칠 전에 K8을 타봤거든? 아니, 나는 분명히 최신차니까, 기아의 최신차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했거든? 아닌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차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이게 카본 파이버 기술을 이런 데 썼구나. 바디에 다들 보면 바디에 진심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차는 뭐 제로백 이런 거 아니잖아,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말로, 우리가 뭐 수치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요게 있거든. 벤츠랑 BMW랑 네. 포르쉐랑 예. 세 회사가 다 풀알루미늄 바디를 안 만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네.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쇠하고 철하고 어. 알루미늄하고 예. 안 붙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차체 하나로 예. 고정시키나 그거를 예. 갖다가 쭉 찾아보고 좀 공부를 예. 했더니 예. 뭐 고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본딩이 있잖아요. 본딩, 그쵸. 네. 그게 본딩을 하면은 본딩으로 접착하면은 예. 그게 MVH에 결정적이래요. 그러니까 본딩이 진면도 흡수할 거 네, 아니야. 네. 그래서 알루미늄의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딱 그렇죠. 네. 왜냐면 그래가지고- 공진 주파수가 서로 다르잖아 네, 지금. 그래서 그 알루미늄만 쓰는 것보다 거기다가 본드까지 썼으니까. 본드까지 되면은 그게 중간에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훨씬 좋아진다고. 그렇네요. 그 장점이 보니까 이 차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포르쉐에도 다 들어있죠. 그렇죠. 포르쉐는 다 들어가 예. 있고. 포르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거기다 카본까지 섞었고. 네. 그러니까 카본을 구조물로 썼다는 카본 얘기하니까 또 자꾸 카본 외피를 살짝 얹어놓고 카본으로 만들었다는 자꾸 우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남의 그런 것까지 지적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너무 틀린 얘기를 처연스럽게 하니까 네, 너무하던데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카본을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에 보강제로서 썼다는 얘기죠. 그 아마 본딩에 있겠지 이것도. 네. 본딩에 뭐 리벳에 예, 뭐 여러 온갖 가지 뭐 온갖 이렇게 방법을 다 썼어요. 맞아요. 내가 타는 차마다 나 다 그래서 조금씩 내가 직접 커스텀 보강하는 거 알죠? 왜냐면 그 차이가 느껴지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최소의 무게로 최상의 최고의 결과를 얻을까라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들도 똑같이 했잖아 지금. 아니 보강을 하는데 철 파이프 이렇게 두꺼운 거 해가지고 보강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무거워지잖아 너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놀라워요. 지금 약간 덜덜거림 있는 거는 부식류 조금 부드러워서 사실 또 지금 부식류 교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식류가 약해진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니 왜 5시리즈나 3시리즈보다 부식 또 수명이 기냐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지. 독일 회사가 벤츠도 S클래스가 하체류 수명이 더 길어요. 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야. 저도 경차는 좀 더 짧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뭐 럭셔리카라도 충분히 타고 다니겠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죠. 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차 바꾸실 시기는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멧돼지를 차만 못 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네. 탈 차가 없다고 지금. 맞죠? 예. 탈 차가 없어요, 진짜. 저는 이제 이게 디젤이라서 예. 판매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보내드렸는데 뭐 이거 팔고 뭐 사겠냐. 그렇죠. 대안을 네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시켰죠? 이 차는 그래도 디젤 치고 정비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아직은 치명적인 고장이 안 났어요.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EGR을 보증 받았고 보증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7이라서 그래도 3보다는 공간이 넓을 것 같아서. 아 그거는 또 그렇지.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 무로수 이런 건 터지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불만은 실내가 좀 실내가 너무 5 시리즈랑 차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너무 BMW 같다는 느낌? 이 시기에 나온 BMW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i8도 뭐 차. i8 안 사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잖아, 그지? 3시리즈랑 뭐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이 6에서 먹었던 욕을 다 많이 했어 이 차가 드디어. 7시리즈 여기서 탈만하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 진짜 사람들이 나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못 하겠더라니까. 아무리 뭐 우주선 UFO 해도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그리고 보면 바디 강성 높였지, 서스펜션 벤츠처럼 바꿨지, 그죠? 그래가지고 탈만해졌어요. 근데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폭주족 되겠어 이거 타면은. 속도 올라가는 게 별로 체감이 안 돼요. 그죠? 사살 갈 수가 없어요. 이 BMW 타는 사람들은 다 그만해 타는 거죠. 아 그런 거죠? 진짜로 이렇게 대형 세단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차에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무거울수록 저속 토크가 더 중요해. 저속의 출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 뭐 고회전 쨍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딱 뒤차인데 우리가 싹 끼어들 때 아주 좋아. 방금 그 엔진 소리가 디젤이라고 누가 그쵸? 아니 이 차 엔진음이 아까 미니 JCW 엔진보다 좋아. 여기 회장님 자리가 많네요. 졸려요? 잠이 술술 와갖고. 아니 내가 저기 이제 AI 일만 맨날 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네. AI는 그 컨텍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원래 학습된 내용이 있고 네. 그다음 LLM이 지금까지 한 대화 내용을 갖다가 쭉 모아놓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시간? 네.
그거를 갖다가 네. 원래 모델로 옮기는 시간이었다. 그지? 네.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우리 폴더 정리하는 시간?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모델의 어. 영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AI는 사실은 그게 없어요. 거의 예. 있기는 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 지금까지 그날 겪었던 일을 갖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장기 기간 영역으로 최적화해서 다 넣어놓는 거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 그거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디스크 조각모음 이런 거. 아,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만 나오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저장하는 단계에서 100% 그대로 저장을 못 한단 말이야. 데이터 양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거야, 기억이. 그렇죠. 특징만 담든 거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 이제 가르쳐 보면은 오늘 죽어라고 연습해도 안 돼요.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하면 돼. 맞아요. 아 이거 게임할 때 안 해봤어? 운전 게임할 때 안 겪어봤어? 그쵸. 오늘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 쑥게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돼. 보관 영역으로 이거 모델 영역으로 딱 옮겨간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만 보면 잠 안 자면 안 돼요. 그게. 잠 안 자면 안 돼. 잠 안 자면 상황이 점점 나빠져. 오히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자는데 꿈이 또 왜 꿈은 다 더 이상하거든. 꿈이 현실만큼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안 그런 것 같지. 그 순간을 잘 생각해 보면은 꿈꾸다가 놀래가지고 딱 깨잖아요. 실제 내가 그 일 당한 만큼 내가 놀랬단 말이에요. 꿈에서 막 쫓기고 막 위급한데 이거 꿈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게 정말 신기하죠. 근데 내가 7시즌 며칠 타면서 제일 큰 불만이 뭐였는 줄 알아요? 시계. 여기는 시간이 저 귀퉁이에 나오죠? 여기는 중간에 나오는데 볼래? 이거 시계가 왜 바꿔놨죠. 야, 씨. 원래는 아날로그 시계인데 제가 바꿔놨죠. 그지같이 생긴 아날로그 시계, 그지? 그래서 아까 둘이서 그랬어. 이럴 거면 디지털로 하지, 뭘 이렇게 한 거야 했더니, 고세 바꿔놨네, 또. 불편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배터리 교환하면서 리셋됐나 보다. 저는 계기판에 시계가 떠 있었어요?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여기 중간에 와. 요따만하게 시계가 떠 있었는데, 와. 세상에 이게 뭔가 싶었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90년대 수동차도 아니고 커치 시계 달려. 그것도 실물이 달려있으면 멋있긴 하지. 그거를 화면으로 했으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어쨌거나 소비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우리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 나서 바디 강성이 너무 떨어져요. 뭐 허리 쪽이 너무 약해요. 이러면 안 하잖아. 그런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 진화시켜 나가잖아. 그러면 독일 자동차 회사의 개발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기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도 그만큼 세게 타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까라는 좀 의심이 들어. 우리는 저쪽에서 바디가 이렇게 높이면 우리도 그냥 따라서 높이고 이러는 거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게 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차가 나오기 어렵지 않냐는. 좋은 차만 그런 게 아니야. 좋은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보거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동양인 비하한다 그럴 거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 내 말이 맞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인제서킷 왔는데 현대차가 왜 포르쉐에다가 서스펜션 분석기 달고 분석하고 있어.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항상 이제 국산 제품을 보다 보면은 네. 느끼는 게 제품 설명을 했는데 네. 경쟁사 대비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요. 그쵸. 성능이 뭐 얼마나 향상. 몇 프로, 뭐 경쟁사 대비. 자기 대비가 아니잖아. 포르쉐는 뭐라 그래? 전작 대비. 자기네 거. 981이 987 대비, 뭐 바디 향상 40% 향상. 이런 건데. 분석 장치, 텔레메트리 뭐 이런 거 네. 달고 트랙 주행하는 게 네.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게. 차라리 그냥 길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예.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요. 예. 그 니르 브루크링 노르트 예. 슐라이페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는 일반 도로니까. 일반 도로인데 음. 거기는 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없어 생각해보면. 고속 코스인데 그렇죠. 세게 갈 수 있어야 이게 테스트가 되는데. 많을 것 같은데 트랙은 사실은 세게는 타는데 노면이 너무 좋아. 노면도 좋고 알값도 작으면서 예. 뭐 돌아 그런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좁은 길을 가면서 해야지. 노르트 슐라이페 예. 닐부르크링처럼 고속을 세게 가는 좀 노면도 좀 험하고 그렇죠.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거 하는데 블록 세션 밀려가 됐다? 다 막아놓고. 예. 예. 왜냐하면은 그거 내가 볼 때 그 장비가 비싸. 그래서 길에서 못해. 길에서 하다가 딴 차 가서 꼭 막으면 아저씨 10억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장치를
남의 거 카피하라고 만든 장치가 아니잖아 원래.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만들으라고 있는 장치잖아. 서스펜션 이 트래블을 측정하는 장치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거를 고작 남의 거 베끼는 데 쓴다는 건 좀 그렇더라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네. 체감만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 안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기차 중에 유일하게 서스펜션이 마음에 드는 거는 타이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딱 타이칸을 갖다 놓고 하더라고. 근데 하긴 생각해보면 이게 뭐 스프링이 센 건지 댐핑 압이 센 건지도 얘기하는 거는 나밖에 없었을걸? 우리나라에서. 네.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네. 그쵸? 이게 맞는 얘기 하나 싶은데 다른 편을 보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지. 있고. 여기서는 뭐 대충 이 사람도 네. 이런 얘기 하네 했는데 그 다음 보면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모순이 생기는 거지 자꾸. 아는 척 하기는 쉽지만 금방 들킨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상대가 좀 똑똑해야지 들키는구나. 그렇죠. 보는 사람이 안 똑똑하면 안 들키는구나. 근데 우리 채널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말 똑똑해졌어.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채널은 못 보게 했어잖아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죠. 그쵸? 나 사실 나한테 테스트 시키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회사를 못 다녀. 아니 근데 또 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무 내 입장인가? 그거는 또? 저는 되게 잘하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왜 못하지?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솔직한 말로 진짜. 공부 가르쳐봐도 예. 이제 좀 못하는 애들 예. 이제 가르치면은 아니 네. 이걸 왜 모르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못 가르쳐줘, 그치? 되게 눈높이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 정말 다 모른다고. 그게 저기 또 재밌는 게 예.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감은 제일 넘쳐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 주워들으면 세상이 다 알아버려. 예. 근데 이건 정말 감각의 영역이거든? 이 차의 어떤 바디 강성이나 서스펜션 세팅 이거는 감각의 영역인데 이거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그거 알면은 지금 우리나라 차가 이럴 수가 없거든? 그게 예. 그것도 학습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네, 난 차를 많이 타서. 해야 돼요. 예. 그게 똑같아요. 클래식 처음부터 못 듣는 거. 예. 클래식만 못 듣는 것처럼. 예. 뭐 네. 음악도 그렇지만 맛도 사실 그렇고. 예. 그 고기 먹어보는 놈이 먹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고기 맛도 그렇죠. 그죠? 그림도 그렇고 차도 예. 똑같아요. 이 차 저 차 많이 타보고 비교하는 기준이 생겨야지. 그렇죠. 그렇겠군요. 근데 그렇지. 내가 만약에 특정 회사 연구원이면 자기네 회사 차만 타고 타니까.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예. 많이 타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살살 가면 다 똑같은데. 그렇지. 예. 또 한 개라도 타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없지 사실. 예. 서울 강릉을 뭐 감독님 저기 서울 강릉 총 왕복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국도로만 다니셨잖아요. 예, 저는 국도로만 다녀요. 예.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은 예. 그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90년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아주 많이 다닐 때는 일주일에 3번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뭐 적게 잡아도 연 예. 50번 예. 왕복으로. 예. 그렇죠. 그거를 뭐 한 10년 한 하셨을 40년 거 정도 아니에요? 했어. 네. 그렇죠.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맨날 국도로 다니시는데 그 시간은 고속도로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도 계속 바꿔가면서 네. 했으니까. 제가 거기 오는 것만 뭐 고갯길 말도 안 되는 그 대관령 같은 고갯길을 몇 개를 넘어야지 되는데. 예.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니르브루크링 주행하는 것보다 가혹하거든요. 오르막이 더 지속적이기도 하니까. 예. 그리고 계속 교통 상황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없어요. 예. 예. 제로잖아요. 예. 예,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니르브르그링은 대항차는 없잖아. 여기 뭐 할머니가 막 뭐 리어카 끌고 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고라니 나오지 거기도 가끔. 고라니가 막 때로 나오고. 그렇죠. 고라니는 나오지. 예. 그런 잘하는 일은 없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키워진 감각이기 때문에 예. 일반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이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사실.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라고. 근데 왜 이걸 못 사지? 이런 데 보면 안 되거든. 맨날 뭐 소나타 택시 이 정도 지하철 그렇지. 예, 고속버스 이런 거만 계속 탄 사람들일 텐데. 아니 근데 운전 오래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 맞는 거 같아. 맞아요. 택시 그럼 한 4, 50년 하신 분은 지금 뭐 아무 운전 소용 키 왕창 돼 있게. 네. 근데 아니잖아, 그지? 그게 한계에서 시간이 경력이지. 그래 한계 주행에서. 예. 그게 이제 진짜 한계 두뇌가 완전 집중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계속. 네. 아니 근데 바디 감성은 신경 안 써도 그냥 딱 타는 순간 못 하겠는데.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딱 코너 돌았는데 헐렁 이러면 아이씨 안 되겠네. 갖다 놓고 딴 차를 바꿔 가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것도 이제 많이 타봐야. 이제 그래요? 많이 타봐야.
그런 거. 어떤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죠. 어떤 거. 그치. 상대방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 괜히 괜히 이런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억까한다고 생각하잖아 자꾸. 그런 게 없는 차를 오래 타봐야 있었을 때 위화감이 딱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큰 차를 못 탄다 그랬잖아 계속.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탈만하단 말이야 지금 큰 차 치고. 이게 내가 C클래스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그거거든. 예, 더 커지면 안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제일 차 중에서 그래서 제일 럭셔리카는 뭐다? 스포츠카다. 타쿠미가 뭐 배달을 왔다 갔다 했으면 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어. 그렇죠. 타쿠미는 그렇지. 어? 그래봐야 걔가 뭐 고등학교도 뭐 중학교 때부터 매일 그럼. 왔다 갔다 해도 그렇죠. 그리고 얼마 맨날 안 뭐 되지. 차 하나로 했는데 뭐 그지. 차 하나로 하고 그리고 그 주행거리 자체도 훨씬 짧을 거고 그렇죠. 한 4년 그렇게 했겠네 타쿠미가. 그 설정상 중학교 뭐 2학년 때부터 배달 나갔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운전했다고? 네, 운전해서 두부 배달 다녔다고. 진짜? 네. 나랑 비슷한 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말하다가 말씀하면 네. 내 얘기 쓴 것 같은 내가 드는데 참. 그렇게 해서 고3 때까지 해서 만화 주인공 된 거니까 이게 4년 동안 운전한 건데. 그렇죠. 그거에 지금 뭐 10배 이상인데 저거니까.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바디 강성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무게, 분배,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 지금 차에 들어갈 게. 근데 그거를 잘 버무렸어 지금. 분이 이 차를 계속 타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고치지 그러면 왜 고쳐요? 지금 상태 봐서는 또 한참 타겠어요. 2, 3년은 뭐 또 타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 뭐 멧돼지가 모양을 바꾸든지. 어? 근데 그 무거운 차가 가벼워질 희망이 없어가지고. 아 무게가 이제 안 가벼워지겠구나. 두 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죠. 그럼 아예 전기차로 가실 생각은 없으시대요? 전기차는 불편해서 못 타시겠다. 그치 충전하는 거. 충전이 진짜 스트레스야. 이게 가솔린 차 자체가 이제 럭셔리예요. 보기는. 그렇지 럭셔리지 그지. 그 얘기도 있어요. 유럽에서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예. 그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은 플러그인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렇죠. 자동차 그러려고 쓰는 거지 뭐. 그거를 법으로 응. 일정 기간 이상 충전을 강제로 하게 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전기 사용 비율을 높여라는 얘기지. 네. 전기차들은 서민들이 열심히 굴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겠지. 옛날에 말이야 날것에 엔진을 달린 자동차가 있었어. 전기를 쓰는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내연을 마구 내뿜었다고. 배기관이라는 걸 개조하면 말이야 우당탕탕 소리가 났어. 차 안에서 불이 났다고. 그럼 옆에서 예.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내가 악셀을 밟잖아, 구동을 걸잖아요. 엔진 마운트나 이 구동계가 유격 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짱짱한 느낌이 있어.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236이 진짜 유격이 어마어마한데. 옛날 차들은 악셀 밟으면 엔진이 이만큼 움직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래도 안 망가질까 헐렁헐렁 다 여기저기가 다 노는 느낌이 있는데 안 망가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본 중엔 그래가지고 236, 318이 네. 결국은 엔진 마운트가 두 개가 다 떨어진 차도 있었어요. 엔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안에서. 차 타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이거 타시다가 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제네시스로 넘어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제네시스는 생각 안 하셔도 계세요? 근데 왜냐하면 제네시스가 따라가면서 보면은 너무 부드럽잖아 보면. 그치? 저막 출렁거리는 예, 출렁거리는 게 보이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도 뭐 이거 타시던 분들 제네시스 사가지고 좋다 그러던데. 그래도 살살 다니면 좋아요. 그래요? 10km까지. 요즘에는 특히 그 기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녀서 네. 뭐 50km, 40km 이런 도로에서 아. 60km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그분들이 보니까 현대차 타고 좋다 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내비게이션하고 이 크루즈, 그죠? 이 주행 보조 있잖아. 이것 때문에 다들 좋다 그러는데 그 처음부터 그러면 차를 살 게 아니라 전자제품을 샀어야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차 좋다 그러는 거. 그럼 고작 그거 가지고 좋다 그럴 거였으면은 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차 팔 줄 아는 거야. 그거. 제네시스가 유럽에선 거의 못 팔았죠. 네. 아니 나는 다른 거 아니고 자율주행 시켜보면은 이거 무슨 술 먹은 놈처럼 운전을 하는데 그거를 잘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평소에 운전 어떻게 하고 다니냐는 거지. 아우디 나와서 아예 안 하잖아 그 맞아요. 오히려 인아웃인 해요. 무서워서 탈 수가 없잖아. 뒤에서 보면은 와 저기로 다니면 아니,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는 몇 번 신고할 뻔했어. 음주운전자인 줄 알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그렇게 가더라고. 저기로 다니면은 저 앞바퀴 잠깐만 미끄러지면 바로 벽인데 그래. 저기로 다니고 있을까? 그리고 타이어 마모도 얼마나 심하겠어. 그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근데 이제 난리가 나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제 그게 없으면 고급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정말 이상하죠? 차를 사랬더니 이제 그런 걸 원해. 소비자가 원하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지금 상황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기대하셨던 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트랙 중에 안 해요, 이 차는. 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수고하셨습니다.